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투레이를 활용해서 공룡을 모델링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자세한 거는 사진을 불러오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스탠다드 툴바 맨 끝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쇼 툴바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자, 우측의 목록에서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빈 바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비트맵이라는 툴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공된 공룡 사진을 불러드린 다음에 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이트 뷰에서 클릭을 할 건데요. 자, 0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랑 똑같이 하는 차원에서 10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네, 사진이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 불러오게 되면은 그리드는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그리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F7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랑 이 그리드의 사이즈가 아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옵션에 들어갔을 때, 자, 다시 한번 F7. 자,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좌측에 그리드 항목이 있어요. 그럼 거기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그리드 라인 카운트가 있는데 이거를 100으로 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200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에 롤랜드 스피커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옵션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옵션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요, 가능하면 이 플래너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F7을 눌러서 그리드를 없애주시고요. 자, 일단은 서페이스 툴에 가보면 자, 여기 스윕 투레일이 있어요. 요 명령을 활용해서 전체 공룡의 외관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리는 별도로 작업을 해서 합쳐주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필렛이나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예, 이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명령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눈이나 그다음 입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예, 또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드 스냅은 꺼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형태가 안 나오게 되죠. 자, 무시하시고요. 자,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예, 좀 약간 좁은 구간은 포인트를 3개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가 이렇게 큰 형태의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곡선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좀 큼직큼직하게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리가 별도로 작업이 돼야 되니까 그냥 컨트롤 Z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언두가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포인트를 찍어서 다리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건너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꼬리 부분까지 한 번에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3개를 찍어서 네,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찍으면서 화면을 옮기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브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거는 F10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항상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옵션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이 커브를 선택하면은 바로 그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 자체에서 그 옵션을 꺼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마우스에 turn on control point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커브를 선택을 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게 하려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꺼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부분에 요 부분, 네,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단축키가 F10, 펑션 키 F10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스냅이나 그 오스냅에 이런 것들이 또 켜져 있게 되면은 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디스에이블을 이렇게 꺼서 비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포인트를 편집을 해 주시면 되고요. 포인트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여기 스탠다드 툴바에서 쇼 오브젝트 컨트롤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자, 툴바를 꺼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쭉 클릭하신 다음에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인서트 노트가 있죠. 네, 거기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점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네,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이미지에 맞춰 가지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구글에서 공룡 일러스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약간 뭐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네, 얼추 뭐 비슷해진 것 같은데 요런 데는 인서트 노트를 활용해서 점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구간은 영상을 빨리 돌려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투레일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커브가 하나의 커브로 이어진 커브인데요. 자, 일단 F11, 자, 해제를 했습니다. 자, 이 커브 하나의 커브를 두 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눠 주려면은 인서트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싱글 포인트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오스냅에 디스에이블을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체크를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니어 스냅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래서 니어 스냅을 켜 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쿼드 스냅이 이제 명령이 작동이 됐는데 이거는 켜도 되고요, 꺼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해당되는 부분에 요건 잠깐 수정을 하고 다시 찍어 주도록 할게요.
네, 다시 F11. 자, 다시 싱글 포인트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를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플릿 명령어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고자 하는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포인트 두 개를 잡고 엔터를 치면 커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제 이 공룡의 바디 형태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단면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단면은 서클을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 툴바를 이렇게 꺼내 주신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끝에 부분에 그쵸? 버티컬 형태로 서클을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직 형태로 서클을 그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어 스냅 하나만 켜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요 커브와 요 커브에 직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네, 요거는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참고로 여기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수직 형태 90도의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면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로컬 노멀이라고 하거든요. 노멀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멀 방향의 형태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용자가 미리 면이 이렇게 흘러라 라는 의미로 넣어주는 겁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요것도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은 자, 이쪽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전체 투레이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레일 명령을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레일, 그 다음에 투레일,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라는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타나게 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아마 좀 어색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O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쉐이드 모드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면이 꼬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을 해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레일, 그 다음에 투레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섹션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검정색에 지나가는 거는 바로 심이라고 그래요. 심.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방향은 어떤 면의 방향을 똑같이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심의 위치를 인터섹션을 켜 주신 다음에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인터.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럼 된 것 같죠? 근데 특히 여기서 또 수정할 일이 생긴 게 뭐냐면은 화살표의 방향이 맞지가 않죠. 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을 똑같이 다 일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가로 안에 보면 플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립을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플립을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클릭, 그쵸? 예. 또 다시 F 눌러주시고 엔터, 클릭, 다시 F, 또 클릭, 여기도 F, 엔터, 클릭. 자,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일치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룡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어떤 대부분 좀 단면이 다 서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편집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지워주고요.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서 또 다시 투레이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입 투레일. 자, 레코드 히스토리가 켜져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요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내추럴과 그쵸? 그 다음에 오토매틱 이런 거를 누름으로써 어떤 심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을 드래그를 해서 포인트를 조정을 하라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일단 오토매틱으로 해서 그럼 여기를 이쪽으로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립. 네, 다시 F. 네. 그럼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똑같이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엔터. 여기 제가 실수했나 본데요.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코드 히스토리를 먼저 켜주시고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을 해 주십시오. 예, 심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쵸? 자, 그리고 플립을 눌러서 화살표의 방향을 똑같이 일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까다롭죠. 그쵸? 근데 이 형태가 이렇게 완만하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약간 굴곡이 심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를 쳐주고요. 자, 레코드 히스토리는 이제 자동으로 꺼졌어요. 그럼 여기에 사용되었던 이런 서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서클들을 활용해서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모양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좀 문제가 있어요. 라이노 7.0 버전인데요. 네,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커브를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그 형태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자, 이번에는 눈동자를 자, 새겨 보도록 할게요. 자, 눈동자는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커브를 그려서 투영을 시킨 다음에 색상을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입체적인 형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눈동자를. 그러면 일단은 탑뷰에 스피어를요, 자, 하나 그려주시는데요. 그리드 스냅을 켜주십니다. 그래서 탑뷰에 스피어를 그려주는 이유는 Z축이 위쪽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탑에서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 그리게 되면 Z축이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방향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스피어의 크기는 대충 눈대중 형태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꼭 이 스피어 크기에 맞춰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스냅은 꺼주고, 네, 여기 건볼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형태는 약간 바둑알 모양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는 이유는 요 빨강색 라인이 기준인데요. 요 빨강색 선은 일종의 물체의 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이 빨강색 영역만큼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탭을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리엔트 오브젝트 온 서피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서피스 위에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명령을 실행합니다. 먼저 물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는데요. 베이스 포인트는 이 스피어에 뭐라 할까요? 물체 표면에 닿는 그 기준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탑에서 여기를 찍게 되면은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기준이다 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드 포인트나 뭐 다른 거를 실행하지 않고요. 그냥 그리드 스냅 하나만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탑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여기 아래쪽에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스케일과 그 다음에 회전을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때는 3시 방향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3시 방향을 0도로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럼 여기를 0도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 따라갈 물체를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만 사용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박스나 이렇게 사각형 형태였다면은 로테이션을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스피어는 어차피 뭐 회전을 해도 스피어 형태이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은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체를 딱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리지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리지드를 끄고 OK를 하게 되면은 물체가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물체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둑 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리지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원래는 프롬프트가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요거는 켜주시고요. 그래서 유니폼을 체크해서 동일한 크기로 작동이 되게끔 이 옵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OK를 해주시고요.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눈동자가 좀 우리가 맞는 게 좀 크잖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크기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엔터. 자,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그 물체의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더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더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 하면은 더 아마 판단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명령어를 실행. 자, 탑에서 클릭. 자, 그 다음에 X축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체 선택.
다음에 오케이. 센터 대충 잡아주고, 예, 스케일 다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쵸? 예,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끈 다음에 요거를 이동을 하면서 이 눈동자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파묻히고 싶다 그러면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네, 그럼 우리는 한 이 정도만, 네, 들어가는 걸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차지팝으로 이제 빼면 되는데, 어차피 눈동자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검정색으로 먼저 잘라준 다음에, 예, 미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좀 작으면은 요거를 시프트 키 눌러서, 네, 이렇게 아마 제어를 하셔도 같이 얘가 반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직접 옮겨도 되지만, 예, 그거보다는, 예, 여기서 이렇게 옮기셔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레코드 히스토리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서클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다이아메터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잠시, 예, 사진은, 예, 숨겨주도록 할게요. 하이드. 이렇게. 예, 그러면 사진이 잠시, 예, 숨겨졌고요. 그래서 요거 생성된 이 서클을 이 눈동자의 그 검은자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커브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자, 눈동자 선택, 엔터. 그러면 이제 투영이 됐겠죠? 네, 이렇게 투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를 잘라주면 되죠.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물체 선택, 스플릿, 그 다음에 서클 선택, 엔터. 네, 그러면 뭐 레코드 히스토리가 깨진다. 예, 이제 그 링크가 깨지는 거라고 이렇게 창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잡아서 여기 투영이 반대편도 됐기 때문에, 예,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해서, 예, 여기는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삭제하셔도 되죠.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예, 다시 쉐이드.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죠. 미러를 할 때는 살살 밀어야 돼요. 그죠? 세게, 예, 밀어버리면은 얘가, 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러 할 때는 살살 밀어 주십시오. 자, 그리드 스냅 또는 5스냅의 엔드 포인트를 켜서, 네, 이렇게 가운데 축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축 잡아주실 때는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 예, 수직으로 그려주고 하시면, 네,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눈동자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지팝으로 빼주시면 되죠. 네, 솔리드 툴에 있는 부울린 디퍼런스. 네, 그리고 딜레이트 인풋은 노로 해주셔야 돼요. 원본 유지를 아니요. 그래서 눈동자 2개 선택, 엔터. 네, 한번 옮겨보면은, 네, 이렇게 차지팝으로, 네,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예, 컨트롤 H를 눌러서, 예, 숨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 엣지, 예, 그냥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숨겨놓은 물체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쇼 오브젝트.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눈동자가 이렇게 살짝 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이용해서 이 눈동자가 더 깊게, 그쵸?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예,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예,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링크 관계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이제 눈동자가 있는 이제 공룡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후편에는 이제 다리 부분과 그 다음에 입 쪽, 그 다음에 위쪽에 그 패턴을 넣어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